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서 절세 설계 컨설팅 교재 내용 중에서 파트 2 상법 절차와 관련된 내용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촬영이 정관 변경 공중의 효력 요건까지 공부를 했고요. 남은 상법 절차와 관련된 여러 목차 중에서 몇 가지 강의를 꼭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법인 등기 부분 기재사항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자,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 이사의 의사록은 존재할 수 없다. 요 내용도 강의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작년 하반기 때 촬영을 해서 이미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자체가 뭐 작년판이나 올해 2022년판이나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올리는 것보다 기존의 영상 중에서 이사의 구속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목차 중에서 이 부분 또 꼭 강의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주주의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주주의 의무는 주금 납입 무무밖에 없고 다 권리다 해서 직원들을 뭐 주주로 만들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역시 작년 하반기 때 촬영을 해서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 부분 강의를 드릴 거예요. 주주 권리 행사 관련된 명의개서의 실무적인 필요성에 대한 관련 법령 내지 판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 드리고 상법 절차는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목차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파트 2 우리 교재로는 137페이지에 있고요. 중요한 키워드 내용만 쭉 체크하면서 언급을 드릴게요. 자, 주식 이전의 대항 요건. 여기 보시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상법 3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주주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주 명부에 기재를 하는 게 그 주장의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 명부에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주식을 양도받거나 증여받아가지고 주주가 된 사람은 회사에 명의에서 신청을 해서 본인이 새로운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록해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절차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주주권 행사 요건, 주주 명부에 기재하는 게 주주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주 명부에 기재가 돼 있어야지만 내가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신속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Q&A 중에 몇 가지. 자, 주주 명부에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주식 취득자를 회사가 주주로 인정이 가능하느냐라는 물음인데요. 자, 주주 명의를 개설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그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는 거고요. 다만 회사가 주식이 이전된 걸 알고 A가 B한테 주식을 양도를 했어요. B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다고 그러면 회사가 당신은 우리 회사의 주주가 맞아라고 인정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가 일반적으로는 그 주주와 주주 간의 양도 이런 것들은 회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특수관계의 뭐 주주 간에 뭐 양도가 일어났다 그러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주주 간의 주식 이전은 회사가 알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주주가 된 사람이 내가 이런 양도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주주가 됐으니까 당신네 회사에 내가 주주가 됨을 기록해 달라라고 명의개서 청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무 서식 이 부분이죠.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서, 요거는 이제 부록의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비상장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죠. 이제 그럴 때 뭐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관련 판례 내용 보시면 명의개서 효력과 관련된 판례예요. 자,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주주로 인정받는 시점이 언제냐. 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로의 방법으로 내가 주주가 됐다라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비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미발행을 하니까 주권을 제시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래서 뭐 계약서라든가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내가 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식을 양수를 받았다 그러면 양도자에게 그 주식 대금을 입금을 할 테고 계약서 쓰고 입금을 할 테고 내가 돈을 지불한 그 사실만 가지고 법률적으로 주주가 되느냐, 내가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느냐 관련된 대부분 판례인데 여기 보시면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 인수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한 사실은 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서류이고 별도로 명의개서 청구를 해가지고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지만 주주로서 진정 주주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법은 이 주주 명부 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 주주 명부 제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주주 간의 양도 양수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죠. 주식 분포가 좀 이렇게 넓게 돼 있는 회사는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주가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서식 내지는 절차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 명부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밑줄 친 데 보시면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외부적으로 유용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인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효율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주명부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 사이의 법률관계 중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해서 주주 명부를 진정한 주주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요 팁 보시면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양수계약을 하는 경우에 증여계약서나 양수도 계약서는 대부분 작성을 하죠. 그럴 때 실무적으로는 증여계약서다 그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여세 신고는 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세무상 관련된 실무 처리는 다 이루어져요. 이제 그런데 상법상 새로운 주주가 되는 어떤 그런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절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주로서 법률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인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거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거래 관련된 텍스 플랜 수행하시는 경우에 새로운 주주가 됐을 때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식 명의에서 청구 절차를 이행해서 새로운 주주가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은 어떤 주식의 이전이 있으면 회사에서 그 이전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그 2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건 다 이루어져요. 그죠? 증여 계약서든 뭐 양도 계약서든 양도세 신고, 증여세 신고 다 이루어지고 그 명의개서 현황에 대해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상법상 요 명의개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중요한 어떤 주식 이전 거래라 그러면 명의개서까지 하는 게 하나의 자본거래 관련된
컨설팅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서식 관리하는 거, 아까 이제 서식은 이런 거죠. 주식을 양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주식 명의계소 청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양수소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주주가 됐다. 그래서 대금 납부다 완납했다. 그래서 명의계소 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 청구를 받아서 주주 명부를 관리하는 그 서식 관련된 실무 서식을 한번 볼게요. 자 카페 여기 제목이 안 나오네. 이름을 보물창고로 바꿨어요. 보물. 보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튜브 강의 자료 여기다 지금 등록을 제가 해놓고 왔어요. 자 주주 명부, 주주 명의계소 현황, 서식 해가지고 올려놨고요. 가시면 여기 요 엑셀 서식이거든요.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작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자 요걸 지금 열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시트가 주주명부 명의계소 현황, 그 다음에 현재 일자 주주명부 이렇게 이제 명의계소를 통해서 주주 간의 변동이 이제 됐으면 현재 일자 주주명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일자 현재 주주 현황을 나타내는 서식이고 이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서식이죠. 보면 자, 이 주주명부 해가지고 제목이 있고 명의계소 현황까지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500주씩 4명의 주주가 이렇게 출자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이제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아마 그 주주를 포기하고 양도를 하는 모양이어서 2,500주를 한 사람이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 2,500주를 이 4명 주주 중에 한 사람이 다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의 주주가 균등한 비율로 이렇게 양수하기로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각 3명이 양수 계약서를 썼을 테고 한 사람이 834조 양수로 해서 증가됐고 또 다른 사람이 833조를 취득해서 양수로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833조를 취득해서 양수로 증가했고 요 서식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재하는 이게 이제 진정한 주주가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로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출력해가지고 회사에 뭐 이렇게 황하이나 이런 데다 편철해가지고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상법상 주주 명부 양식인 거고 이제 옆에 보시면 우리 회사 이제 관리 목적상 주식을 양도 양수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출자할 때는 액면으로 출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액면 5,000원으로 출자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양도 양수양 거래 내역 보면 자 주당 38,814원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향후에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 때는 요 주당 요 금액을 받고 본인은 5,000원에 취득한 거니까 요 38,814원하고 5,000원의 차이가 양도 차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500주는 5,000원에 출자를 했고 나중에 지금 2022년 중반에 취득한 거는 주당 38,814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단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세 주주가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럴 때 취득 단가 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당 거래 단가를 이렇게 관리해서 나중에 취득 단가 산정을 좀 용이하게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따로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명의계소 청구가 올 때 양도 양수 계약서나 이런 거 다 첨부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근거 서류로 검증하시면 되고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쉽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주명부 현황, 명의계소 현황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